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전문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구자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 졸지에 쓰러질 수가 있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후유증이 남게 되는 병이고, 그렇게 되니 환자도 괴롭고 또 간호하는 보호자들도 괴롭고,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경제적 손실, 의료비 부담 이런 게 많은 문제가 되죠. 국가적으로도 매우 부담이 많이 되는 병입니다. 따라서 우리 쓰러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을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물로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터져서 뇌 손상이 발생하는 병이다. 그래서 갑자기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 갑자기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 크게 이 두 가지 병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우리 장기 중에 혈관 문제로 출혈병이 생기는 장기가 없어요. 심장 출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간 출혈은 어디 다쳐서 출혈은 생기지만, 암이 있어서 출혈이 좀 혈관 문제로 출혈은 안 생기거든요. 혈관의 문제로 장기에 출혈이 오는 유일한 병이 뇌졸중이에요. 왜 그러면은 뇌혈관이 그렇게 취약하냐? 뇌혈관은 우리 자기가 담당하는 무게에 비해서 혈액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요. 뇌의 무게는 한 1350g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혈류량의 심박출량이 한 20%가 뇌로 가거든요. 그리고 뇌는 에너지를 저장해 놓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혈액에 공급돼야 돼요. 압력에 계속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그걸 견디도록 설계는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리 이런 거 안 하면은 뇌졸중, 고혈압 때문에 잘 올 수 있는 병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민감한 장입니다. 뇌는 조금만 망가져도 물론 부위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금방 이상 증상이 나오니까 민감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뇌경색, 즉 뇌혈관이 막히는 직접적인 원인은 혈전인데요. 우리가 혈전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을 막는 것이 바로 피떡 혈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혈관 안에는 혈전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동맥경화가 있고, 그 동맥경화에 상처가 나면은 일종의 생채기가 생기면은 그거를 상처로 오인해서 거기에 혈전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죠. 특히 동맥경화의 정도가 심하면은 그 좁아진 부위를 통해 흐르는 혈액 흐름이 거칠어지고, 그럼 상처가 더 잘 나거든요. 그러면 혈전이 달라붙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뇌졸중 위험이 올라간다. 즉 동맥경화는 뇌경색을 일으키는 그 기본 환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직접적인 원인은 혈전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혈관 질환의 그 특징, 즉 심장이나 팔다리 동맥 질환과 다른 특징은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뇌혈관 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경우, 그리고 뇌혈관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동맥 박리,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요. 심지어 일부 환자에서는 뇌혈관이 멀쩡한데도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뇌혈관 질환, 뇌졸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우리 뇌경색의 원인 중에 한 30% 정도는 심장 문제로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심장 문제 중에서는 심방세동이라고 부르는 부정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으면 심장 안에 혈전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 온몸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대략 한 80% 정도는 뇌로 흘러갑니다. 특히 혈전은, 심장에 생기는 혈전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뇌의 굵은 혈관을 막아서 매우 중증 뇌졸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더 큰 문제가 되고요. 보통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누구나 나이 들면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만성적으로 술을 오랫동안 많이 드신 분들, 또 고혈압이 오래됐거나 또는 고혈압이 있는데 관리를 잘 안 하신 분들은 더욱더 나이 들어서 심방세동 생길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낙 환자가 다양한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경우는 역시 건강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불과 한 2주 전에도 제가 실제 경험한 환자분이신데 50대 중반이신데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은데 의사가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했는데도 약을 안 드시고 지내셨고 더구나 담배까지 피시고 결국은 그런 분들이 이제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고 그분을 입원해서 조사를 했더니 뇌혈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사하는 혈관마다 다 동맥경화가 심각하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평소에 그런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으로 운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당연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죠. 체중 관리를 잘하면은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 관리에 자연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운동 그 자체가 체중과는 별개로 혈관 탄력성에 좋은 영향을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 관리인데요. 많이들 식이 관리하면 고기를 안 드시려고 하는데 고기는 사실 주 성분이 단백질이죠.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기도 부담을 갖지 말고 충분히 섭취하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면 무호흡입니다. 수면 무호흡은 코골이와는 조금 다른 건데요. 코골이는 그냥 자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수면 무호흡은 그걸 넘어서서 중간중간에 숨을 멈추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 수면 무호흡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그 자체로 동맥경화 발생에 영향을 주고 또 고혈압 발생에도 영향을 주고 또 고혈압을 가진 환자는 혈압이 잘 안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건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치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 치주염이 만성적으로 있으면은 우리 턱 근처에 있는 중요한 뇌로 가는 동맥인 경동맥에 동맥경화를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기적으로 치아 관리 깔끔하게 하시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물리적인 손상에 의한 동맥박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원칙은 목을 과하게 순간적으로 돌리는 행위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로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다가 또는 스트레칭이나 또는 마사지를 너무 과하게 받다가 그런 상황에서 동맥박리가 발생하고 그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늘 답변 드리는 대답의 1번은 왕도는 없다. 우리 공부에 왕도는 없다. 학문에 왕도는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 예방도 특별한 묘책, 비책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원인인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동맥경화와 관련해서는 오적, 즉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 또 음주나 흡연 이 5가지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꼭 인식하셔야 될 것이 뇌졸중은 졸지에 오는 병이지만 그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그 수년간에 걸친 오랫동안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나이 들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